평가 업무의 이해 1부는 작성을 했고요. 오늘 2부를 하는 거예요. 2부는 기준이 뭐냐면요. 자, 2020년도 내년이 재가급여 짝수죠. 네. 앞에 제가 설명했죠. 3년별로 급여 종류별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그 짝수 기간에 대해서 언제예요? 대상 기간이 언제요? 전전전년도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제공 기간이 되죠. 네. 예. 내년에 이제 평가 받으시는 국가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 시점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네. 그네 받는 거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전년도하고 또 겹치는 전년도도. 부분. 그렇죠. 3년치를 평가받죠. 예. 그럼 내년도에 평가받을 사람은 평가 고시가 또 나오죠. 재가급여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바뀌면 예. 네. 매년 나와요. 아, 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일부에 네. 평가 고시는 매년 나옵니다. 네. 그러면 2022년도에 재가급여에 대한 평가 고시가 나올 거예요. 보통 몇 월 때가 나오죠? 2월에요? 예, 2월에 나오고 3월에 보는 거죠. 네. 그러면 2020년도에 평가 고시가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 거의 똑같은데 내년에 변동 사항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변동 사항이 있냐면 시설도 좀 바뀐 게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하면 시설도 올해는 평가 기준이 신설된 게 있어요. 신설된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감염병 관리 있죠. 네네. 예. 그게 거기에 관련돼서 신설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소독 일지를 매일매일 써야 돼요. 일상생활 소독 일지를. 맞아요. 일상생활 소독 일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감염병을 하셔야 되고 네. 예, 소독을. 네. 예, 그런 것들이 강화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이 평가 항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그게 바뀔 거라 하고 또 노인 인권에 대해서 되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권 맞아요. 예, 인권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종사자 권익 보호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 바뀔 건데 뭐 제가 봐도 내년에는 감염병 관리 외에는 특별히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추가될 때. 네. 그리고 기존에 있어 왔죠. 인권 보호나 뭐 이런 예, 거 늘. 좀 강화된 게 종사자에 대한 권위가 좀 강화됐어요. 인권 보호도 그렇지만 네. 또 그럼 원장님이 볼 때 거꾸로 내년에 평가에서 없어질 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평가면을 봤을 때 쓸데없는 것들이 있었다. 제가 뭘 감히 특별한 없어야 거, 될까요? 예, 없어질 거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필요 없는 게 많았는데 그럼 이제 40 뭐 한 5 정도까지 되겠네요. 5, 6 막 이렇게. 그러겠죠. 추가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좀 추가될 네,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 소독하고 뭐 다 똑같이 걸고됐고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평가 공고되고 보통 30일 이후에 그 평가를 하죠.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제가 올해 시설에는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평가를 언제 상반기, 하반기. 예, 상반기, 일정. 하반기를 일정을 통보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마 시설에도 했으니까 내년에 주야간도 하겠죠. 마냥 기다리는 일은 네, 어느 없을 정도 마음의 겁니다. 준비를 상반기, 하반기 또 하반기 됐다고 또 널널하게 띵까띵까. 있다가는 또 안 되죠. 예. 상반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바로 3월달에 보는 거고 하반기도 바로 12월? 7월달에 본다는 거예요. 12월달에 본다는 네. 생각하지 않으셔야 네. 돼요. 예. 저는 빨리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지만 12월달에 보는 데는 매년 평가 중입니다. 맞아요. 1년 내내. 자, 그래서 준비하는데. 평가 기간은 이게 랜덤 추첨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네네, 그- 3년치라 그랬는데 네, 그 교집 평가 받는 시점의 자료는 불충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전전전도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년도 자료가 교집합으로서 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매뉴얼 제가 일반 사항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공고되면 평가 매뉴얼 기준대로 평가를 봐요. 그죠? 네. 그럼 평가 매뉴얼에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안 해야죠. 예. 빼야죠.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자체를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필수였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옛날 거 자체를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했건 안 했건. 직원회의 사진도 예, 없어졌죠. 그런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해줘. 뭐 직원회의 말씀하셨는데 직원회의가 평가에 없어졌지만 직원회의는 하셔야죠. 하고 있어요. 네, 맨날 기록하고 특히 제가 직원회의 할 때 뭐라 그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직원회의 때마다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어르신들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그 직원 회의 때 노인 인권이라든가 노인 그 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기관도 책임을 져요. 근데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뭐예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직원 회의 때마다 노인 학대 예방을 하고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기관이 책임을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관련돼서 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죠. 직원 회의 때 꼭 노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해라. 네. 그래서 기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이 사고를 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설된 거는 이걸부터 하시면 돼요. 신설된 거는 이걸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 뭐 감염병 관리 같은 거는 이걸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은 제가 항상 그 현장에 대해서 그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날만 잘하면 된다. 네.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날만 잘하면 된다.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평가 전에는 뭐 거의 뭐 새로 이사 오는 수준으로 해요. 냉장고도 거의 다시 비웠다가 다시 집어넣고 창고도 아시죠? 평가 네. 전에 뭐 도배할 거 있으면 도배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평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증명을 메뉴. 해야 돼요. 네. 증명.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수증, 지출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원장님 준비하셔야죠. 네. 그거 미리 평가 항목 아시고 평가에 따라 업무 하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원장님이 뭐 퇴직금을 뭐 지급한 거라든가 네. 중간 정산을 한다든가 복지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영수증은 다 모아놓죠. 네. 건강검진 받은 거나 그죠? 평상시 네. 모아놔야 나중에 네, 네. 못 찾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 방법에 보면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원장님.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자, 근데 가끔 뭐가 있냐면요. 분기가 언젠지, 반기가 언젠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기, 4월 달은 반기 한번 나눠보세요. 반기는 1년에 6월까지. 6월까지죠. 네. 그죠? 분기는. 분기 3, 4분기니까 3개월씩 4번 있죠. 1년에. 근데 요걸 잘 가끔 1, 2, 3,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 5, 6. 그래서 분기별 8, 9. 요렇게 우리가 분기별 한다, 반기별 해야 된다 하는데 요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저희가 케어표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건 분기별 해야 될 건지 반기별 해야 될 건지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일회라는 건 뭐예요? 연일회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회계 네.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상담일지? 상담일지 평 아니요, 더 쉬운 거는 건강검진. 네, 그렇죠. 건강검진 직원들. 원장님 올해 받으셨어요? 네. 매년 그냥 저는 받아요. 매년인데 아무 때나 매년 몇 월 달에 받아요? 언제 받아요? 3월 정도. 3월 정도요. 네. 그럼 올해 3월을 받았다 그러면요. 네. 연일회라 그러면 내년 12월에 받아도 돼요. 네, 그렇죠. 회계연도니까. 걸쳐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일회가 회계연도는 오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회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요. 네. 근데 연일회라는 게 평가 항목에 많이 나옵니다. 뭐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한다, 욕구 사정을 연일에 한다, 연일에 한다, 네네. 연일에 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 기준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뭐 아셔야 돼요. 건강 검진도 네. 연일에 한다. 뭐 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만 정확하게 개별로 로그인 네. 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시죠? 네. 네, 스마트폰을 하셔서 급여 기록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옛날에는 제가 요양원 교육할 때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주야가는 좀 젊은데요. 요양원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60대 분들을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럼 잘 쉽지 했을까요? 않죠. 못 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70대 분도 잘 써요. 익숙해지면. 네.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해보면 나이하고 한 상관없어요. 처음이 어려운 거죠. 네. 네. 단지 뭐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주야간보는 더 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평가 매뉴얼에 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자, 평가 매뉴얼에서 원장님 평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에서 평가 매뉴얼대로 한다 그랬죠? 네, 네. 그 평가 매뉴얼대로 했는지 체크하고 안 하는 게 뭐예요? 평가 조사표죠. 네. 평가 조사표 보시면 평가 매뉴얼에 평가 기준대로 나와 있죠.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Yes.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 표시가 뭐라고 돼 있어요? Yes와 No. YN이라고 돼 있죠. 네.
비치만 하고 있으면 일단 점수 받는 거예요. 비치를 이쁘게 했는지 뭐 벽에 했는지 어디다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뭐 있어요? 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다. 예. 운영 요것도 뭐예요? YN이죠. 네. 그럼 운영 규정에 없는 거,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노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평가 조사표는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아주 잘했다, 아주 못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했냐 안 했냐? 예, 그걸 기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했다, 안 했다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고, 예, 거기에 따라 또 뭐가 바뀌었냐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다. 요게 신설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비치만 하면 됐는데 평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연관관계. 네.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했는지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욕구 사정에 따라 변경을 하고 다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했으면 급여에 반영을 한 것까지 네. 다 연관관계가 있어야 서류로 돼요. 남겨놔. 네. 그 부분이 자꾸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네. 그럼 가끔 물어봐요. 개정 절차에 따라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이걸 어떻게 개정 절차가 있느냐? 기간만에 있으면 돼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원장님은 어떻게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 어떻게 절차에 따라 운영 규정을 개정해요? 회의에 걸쳐서 네, 직원회의.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직원회의를 그런 게 걸쳐서 운영 규정에 있으면 돼요. 운영 규정에 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원 회의에 따라서 음.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운영 규정이 개정된 게 있으면 별첨을 직원 해서 회의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이게 따라서. 연관이 돼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코드가 몇 번이에요? 그 제가 1번 코드예요, 2번 코드예요, 3번 코드예요? 저희요? 3이요. 3번 코드는 그 운영위원회가 안 해도 돼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직원 회의로 하시면 되는데 네. 아마 3번 코드가 다시 받으면은 2번 코드로 다 바뀔 거예요. 바뀌겠죠. 네. 그래서 2번 코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해야 네. 되는 거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되니까 네. 3번 코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죠. 어렵게. 네. 네. 그냥 굳이. 원장이 직원회의를 통해서 한다. 네. 네. 잘하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평가조사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운영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원장님도 사업계획서 있죠? 네. 네, 있으면 왜예요? 네. Y예요. 어떤 게 있느냐? 내용이 있으면 Y예요. 내용이 좋건 안 하건.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다. 네. 이것도 뭐 네, 네. 재무제표는 항상 예산을 수립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인데, 근데 사업계획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다. 이런 걸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다. 요게 뭐예요? 연관관계가 있는 거를 잘 못하세요. 점점.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변형을 한다. 네. 이것도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기존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실시했다. 그럼 평가를 실시한 근거가 있어야죠. 직원회의에 작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못한 게 있고 내년에는 이걸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그게 또 어떻게 돼요?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네. 평가 항목이 연관관계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서류만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운영 규정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의 걸 가져오더라도 내 거와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가 말씀드리죠. 못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고요. 자, 전산평가 케어포 그냥 하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네. 원장님은 저거 수작업하다 전산해갖고 종이반 전산반 평가 받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 다시 입력시키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케어포가 평가자가 고수라 그랬죠. 제가 일부에서. 네네. 케어포도 많은 평가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렇게 전산화 쓰는 기간이 많으니까 평가자들이 전산은 전산으로 평가요. 출력해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서 평가받기 쉬워요. 그리고 평가자들이 케어포 좋다 그러네요. 평가하신 분이 케어포 좋다 그러고 평가 받으신 분도 케어포대로 평가자가 그랬대요. 하면은 잘 받을 수 있다고. 예. 저희가 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잖아요. 케어포 진작 쓸 걸. 그랬으면 그랬어요? 평가. 제가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 와서 그래요. 케어포 쓰면 평가 A 받냐고. 그럼 저는 절대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케어포에 내용이 진짜 타고 들어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활용을 못한 부분들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진짜. 싶어요. 케어포 쓴다고 평가 A 맞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 종이로 써도 평가 항목에 맞게끔 잘하시면 A를 네, 받아요. 네.
근데 제가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 전산으로 종이를 쓰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똑똑한 담당자가 있어야죠. 네. 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네, 맞아요. 몰라요. 근데 케어폰은 뭐가 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쓰는 게 중요한 거 일부에서 원장님이 그랬죠. 원장님은 매뉴얼화 돼갖고 누가 들어오도 원장님 신경 쓰지 않게 시스템화돼서 착착착 돌아가죠. 네. 예, 한 사람이 뭐 전체 업무를 하는 거 없잖아요.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평가 업무를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원장님 한번 이거 읽어보시죠. 평가 대응, 예.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3년치 평가 준비. 예. 네. 전산 평가 시 응대자가 케어포에 대해 근거 자료 제시 위해 업무 파악이 중요하다. 예, 저는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응대자예요. 네. 응대자가 평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쉽게 하면은 평가 준비할 때 평가 지표 1번 어디 있고 2번 어디 있고 다 있어야 되고 뭐 사례 회의는 내가 어떤 사례 회의를 설명할 거고 그 사례 회의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어떻게 변경했고 어떻게 급여를 반영했다를 케어업에서 착착착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평가받는 사람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례회의 하신 거와 급여에 반영한 걸 보여주십시오 하면 찾아야 돼요. 네. 자, 상담을 통해서 욕구 반영한 거 있습니다 하면 찾아서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뭐뭐를 보여주겠다고 하셔야 돼서 응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평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읽어보시죠. 평가 매뉴얼에 맞게 필수 사항 확인, 조건과 기준을 충족, 평가 조사표 기준으로 자체 평가 실시 및 준비. 자, 평가 매뉴얼에 필수사항이라고 있죠. 네. 그 정확하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기준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요거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현장을 중심으로 평가 준비 요령 및 대응 방안이 중요하고요. 현장 평가는 그날 현장을 중심 평가, 가로 열고 현장 시설 종사자 수급자 면담, 급여 업무 관찰.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은 그날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급여 업무를 그날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날만 어떻게 돼요? 종사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죠. 네. 더 열심히 어르신들 케어하고 네. 더 열심히 청소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급여 관찰 업무가 있으니까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날 어떻게 급여를 할 건지 시나리오를 짜라. 네. 이건 길어요. 네. 그날 내가 누가 몇 시 화장실을 어르신이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화장실을 가서 청소하고 손을 닦고 어르신을 하고 이런 거 있죠. 업무 전체. 네.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요. 그날 반드시 목욕을 시킬 텐데 어느 어르신을 목욕시킬 건지 누가 목욕시킬 건지 목욕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날 미리 시연을 한다 하고 급여를 업무를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네. 제 말을 잘 들은 데는 그날 아예 누구누구가 무슨 업무를 하고 식사도 마찬가지야. 그날 식사를 할 때 식사 못 드시는 어르신은 누구누구 있는데 거기는 어떤 요양부서부터서 어떻게 케어를 해라. 뭐 입에 떠들이지 말고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고 드실 때까지 관찰하고 잘라주고 이런 것까지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우리 맞잖아요. 높은 사람들 오면은 높은 사람들 오기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셔야 돼요. 왜? 네. 근데 하루만 열심히 중요하니까. 하시면 되니까.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평가에 보면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뭐요? 및 전문 있으며 과 포함한 이런 것들을 네, 묻고 또.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쉽게 하면 지표에 보면 엔드 조건이 있고 오화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그런 조건에 따른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모든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건 모든 대상자가 있고 모든이 아닌 건 그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라는 조건이 있어요. 신규는 어떻게 돼요? 처음 해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자. 우리가 신규 입소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해요? 급여 계획하고 다 해야 되죠. 네, 욕구 사정.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일의 기준으로 하면 돼요. 네. 이런 것도 신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서 평가 매뉴얼에 이런 문구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뭐 소방시설 19번에 보면 요거 한번 2번 읽어봐 주세요.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예, 여기서 소화 및 경보 설비라 그랬죠. 네. 이 사용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면 기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화 교육을 하지만 경보 설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경보 설비 교육을 안 하는 기관도 있어요.
저희는 해요. 네, 그게 기록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네. 못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경보 설비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배를 누르고 하는 거 있죠. 네, 확인해요. 네, 그런 거 하셔야 스프링클러 됩니다. 그 시험 밸브함 열어가지고 예, 물 그렇게 쫙 하시면- 나오면 예, 그런 거 완전 하시면 여기 돼요. 한강돼요. 잘하십니다. 막 걸레로 딱.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원장님. 모든 수급자,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여기 모든이 붙었죠. 그럼 네. 어떻게 돼요? 다 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하루만 오셔도 하거든요. 예, 네, 맞죠? 하시면 돼요. 예, 하루만 정답. 오셨다면 모두 분기별로만 어. 있으면 돼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자, 그럼 모든 수급자한테 상담을 하는데 두 번째 연일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한다 그랬죠. 여기 모든이 없죠. 네, 한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 수급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 욕구라든가 뭔가 반영을 하는 게 있죠. 어르신들 네. 상담하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은 뭐 좋아하니까 뭐 해달라 뭐 그러면 이 어르신은 그거를 따라서 급여에 반응하는 게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르신은 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니까 네. 프로그램을 많이 해달라. 그러면 그런 거를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반영한다든가 이런 걸 급여에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 어르신이 여기는 연 1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간보센터 1년 동안 이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막 1년 전에 그만두시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시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1년 이상을 하신 분을 골라서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이것도 네. 이해해서 하는데 네. 연일이라는 건 기간 입장이에요. 기간에서 연일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수급자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어르신이 나왔다 들어왔다고 한 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동안 계시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1년 동안 계신 분도 있고 하루 왔다 네, 갔다 네. 있고 일주일에 한 네, 달에서도 네. 다시 연일에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네. 제공한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것들이- 질문이었죠.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착각할 수도 예. 있는. 또 하나 넘어갈게요. 자, 2번 읽어보세요. 재난사항 대응원에서 어떻게 해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했어요. 그러면은 재난 대피 훈련에 직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르신. 예. 같이 그러니까 사진을 수급자, 찍었어요. 재난사항 직원 훈련은 및- 사진이 필요하죠. 사진에 직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수급자 왜 수급자. 포함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사진이. 네네. 이 문구에 나와 있는 거요. 네. 자, 그리고 직원하고 수급자인데 모든 어르신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일부만 해도 돼요? 걸을 수 있거나 예. 다칠 위험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네. 모든이란 조건이 없으니까 네.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을 네. 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모든 분이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모든 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이제 평가 업무의 이해를 마쳤고요.